없어. 나는 책임 없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성호가 잘못한 거네. 얘네가 시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책임 없다고. 그게 뭡니까? 근데 도대체? 지금 이게 어떻게 일반적으로 그냥 항소 포기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난리 칠 만한 거냐.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검사들은.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 난리를 네네네. 치냐. 노만석 그 검찰총장이 한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 이런 사람을 대행을 시킨 정권이 왜 이런 사람을 대행을 시켰는지 알겠어요. 더구나 7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얘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저수지로 빼돌려졌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1심에서 뇌물죄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봐야 돼요. 이 판결은 공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심우정 체제에서도 그러면 한 명은 찍소리를 내야 아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를 그때 아무도 들면-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득달같이 전체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 마치 엄청나게 정의가 지금 희생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최재형 목사 때문에 자기네들이 창피당해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이 사적인 원한 감정해가지고 이 행동한 게 뻔하다는 게 맞아요. 드러나지 이게 않습니까? 나라의 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총으로 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더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 외환과 관련된. 아니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11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용진이고요. 이 대장동 사건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관련해서 뭐 헷갈리는 부분들도 좀 있고 여기에 대한 의견들 좀 다양한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명쾌하게 결론을 좀 내려볼까 싶습니다. 그리고 브리핑 시간에도 좀 말씀을 나눠보고요. 그리고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모셔서 잠시 후에 법무부의 입장은 뭔지 정확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스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 모셔보죠.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가 오늘 뉴스를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대장동 요 항소 포기는 우리 여론에서는 좀 많이 정리가 된 모양이네요, 이미. 저희가 너무 뒷북인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거 오래됐잖아요. 아니, 이게 항소 포기. 그래요? 하루만 지나면 막 와. 옛날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그래요? 네.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죠. 빠르게 아니 전혀 저 그렇잖아요. 비난할 게 하도 많아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비난할 게 많아요?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그 뉴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어제 정성호 장관이 예. 출근길에서 취재진 앞에서 이제 20분 정도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질문에도 되게 성실하게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했거든요. 요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하는 그런 형성을 받았습니다. 대검의 의견이 이게 뭐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의 출근길 네. 입장 발표. 입장이었는데요. 네.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뿐이고 별도의 수사 지침을 준 적은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그 검사들이 찾아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검찰의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법무부의 이제 지침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분도 문제예요. 문제가 너무 많아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법무부의 이제 의견 제시라는 것이 총장 권한 대행이 받아들일 때는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본인 힌트를 이렇게 준 것이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의견을 계속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소 포기가 잘 됐다는 의견들이 좀 많으신 건가요? 아니면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으신지. 일단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항소 포기하는 게 원래 맞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 왜냐하면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았었고 예. 이게 만약에 뭐 지금 뇌물 액수나 뇌물이 아니라 그 추징이나 몰수와 관련해서 돈을 못 받는 게 그거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돈이 한정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잖아요. 그럼 민사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국고로 환수되고 나면은 실제 피해자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법조인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시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실질적으로 뭐 얼마나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따라서 또 예.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배임의 범위가 사실 정해져야 되거든요. 예. 이 배임의 범위가 정확히 좀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이 내부적으로 또 막 그 복잡하게 싸울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네. 그건 그렇다고 쳐. 또 내지는 그런 기회를 조금 뭐 박탈했다 이런 얘기 있을 수도 있다고 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옛날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말도 안 되는 기소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뭐 이 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사람들이 이 하나를 가지고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난리 치는 이제 그 행태가 검찰의 태도. 너무너무 저는 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이 사건을 지킬 것이었으면 이 사건 말고 수두룩 복잡한 그 많은 건들에 대해서 왜 비겁하게 가만히 있었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분의 1 이하로 나오면 원래 항소하는 것이고요. 네. 통상적으로는 2분의 1 이하까지는 사실 항소합니다. 하지만 3분의 2 이상으로 나오면 성공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 검찰은 항소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3분의 2 이상으로 훨씬 많이 나온 거잖아요. 네. 이걸 항소 포기했다? 항소 뭐 계속 유지한다? 저는 항소 유지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보고 항소 포기해도 상관이 없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또 내지는 정치적으로 따지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항소를 포기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울 거가 어차피 예상이 되니까.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게 그렇게 무슨 자기네들이 무슨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난리칠 만한 거냐.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 검사들은.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이 난리를 네, 치냐. 네, 네. 두 번째. 노만석 차장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노만석 네. 대행은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성호 장관 말하고 조금 지침의 얘기가 예, 다르면 뭐 다를 수도 있고 본인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 본인이 싫으면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항소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해놓고 지금 책임을 저쪽에다 떠넘기잖아요. 그거는 자기 자신이 사실은 검사들한테 욕먹을까 봐 일부러 지금 책임을 장관에게 떠넘기고 정권에게 네. 넘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책임을 하도 안 지는 거잖아요. 자기가 할 일은 안 하고 네. 무기징 작전 쓰고 뭐 있는 하는 것 거예요, 같고. 지금 이게. 네. 노만석 저 대행은 뭐 문제가 좀 많은 너무 사람인 것 많아요, 이 같고. 사람은 지금. 원래 처음에 알겠습니다. 임명할 때부터 문제가 많았었는데 예.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이 근데 정도- 지금 네. 자기 장사하느라고 지금 이러니까요. 말이 뭐 안 되죠. 검찰 태도 뭐 충분히 비판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일당들에 대한 형은 요 정도면 충분하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 네. 그럼 검찰이 만약에 형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면 네. 구형을 높였어야죠. 구형보다 지금 높게 나왔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안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왜 책임을 여기다 넘깁니까? 저는 그리고 이 구형 정도보다 사실 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네. 판사가 오죽하면 이거를 자기가 검찰 구형보다 높게 했겠어요. 옛날에는 검찰 구형하면 보통 3분의 2 정도 하면 많이 나왔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네네네. 바뀌어가지고 네. 검찰 구형보다 판사들이 더 높게 선고하는 형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쵸. 네, 1심형을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 대장동 사건 1심 결과표 띄워주시면 김만배는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추징금 6,100억 원을 이야기했는데 실제 선고는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원이 나왔어요. 유동규는 징역 7년 구형했는데 징역 8년. 요게 이제 더 나온 케이스인 거고 네. 남욱 변호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4년이 나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는 10년을 구형했는데 5년이 나왔어요. 그리고 추징금은 아예 없었고 두 사람 다 남욱 정영학은 추징금이 없고요. 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6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나온 사람은 5명 중에 2명이고 나머지는 3분의 2가 안 되는 네. 그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해서 검찰 구형보다 재판부가 더 세게 때리면 검찰이 도대체 얼마나 저 수사를 어설피하고 혹은 구형을 약하게 했으면 재판부가 이렇게 때리냐. 그런 얘기 하죠. 그렇죠. 네, 검찰이 이 부분은 또 비판받을 수 있으니까 제대로 다시 혹은 뭐 항소를 해서라도 더 해라 뭐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네네. 구형하기 전에 내지는 선고하기 전에 자기네가 고쳤어야죠.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냐고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얼마나 이상하고 모순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다 알잖아요. 대장동. 대장동 네, 사건.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대장동 사건이.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네. 그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판사가 알아서 한 10년쯤 더 이렇게 선고해줘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냥 한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닌 걸로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싫으면 그럼 자기네들이 스스로 알아서 항소를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왜 항소 안 해놓고 이러고 모든 있냐? 책임을 전부 다 지금 마치 딴 데다 돌리고 마치 네. 정치적으로 뭔가 있어서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자기네들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이걸 이렇게도 받아들이는구나. 뭐 하여튼 뭐 저 노 변호사님의 생각을 잘 알게 돼서 네. 뭐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이거 그 노만석 그 검찰총장이 한심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이 검사라는데 이런 사람을 대행을 시킨 정권이 왜 이런 사람을 대행을 시켰는지 알겠어요. 보니까 무색무취 그다음에 뭐 그 왔다 갔다 그 대도 하나도 안 세고 거기에 들이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일 저녁 5시까지 법무부에서 답변을 안 해줘서 연락을 했더니 장관이 국회 들어갔다 하면서 기다렸다. 8시쯤에 법무부에서 항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항소 포기 지시 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고 더구나 7천억이 넘는 돈이 지금 얘들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저수지로 빼돌려졌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1심에서 뇌물죄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봐야 돼요. 그래서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판결 2심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심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더 심한 형량이라든가 혹은 여기서 추징을 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이 김만배 일당이 지금 권력에다가 협박을 했나? 그래서 이거 말이야 당신들 우리 그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나? 그래서 검찰로 하여금 항소를 못하게 해서 야 2심에서는 니들 그 형량도 더 줄여들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더 이상 그 추징금이나 이런 것들도 없을 테니까 야 그리고 나중에 가면 무슨 이게 사면도 있을 것이고 뭣도 있을 것이고 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딜을 했나라는 의심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그 형량이 더 늘어났다라고 그러는데 그 형량 늘어난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유동규. 유동규 뭐 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윤석열 정권 편 들어서 이쪽 반대에 대해서 공격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늘어났어요. 정민영도 비슷한 사람이고 나머지 세 사람 김만배 등에 대해서는 남욱 등에 대해서는 확 줄었잖아요. 근데 이걸 놓고서 마치 유동규한테 형량을 더 했으니까 이 판결은 공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다들 얘기를 하지만 이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왜 도대체 2심에서 그 2심까지 가서 판결을 안 받아보는 거예요. 이게 단군일의 최대 비리 내지는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업 아닙니까? 네. 근데 1심에서 그렇게 틱 끝나버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신인규 그리고 변호사 말씀도 한번 좀 예, 들어볼까 예. 싶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뭐 법적인 설명은 이제 충분히 다들 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기계적 항소에 대한 관행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좀 자제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이야기는 해 온 적도 있었고요. 좀 네. 필요한 조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장동 관련된 사안에서는 지금 핵심이 되는 게 남욱 변호사의 폭로처럼 이게 지금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이나 여러 가지 검찰의 남용, 검찰권 남용의 상황들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지금 이런 의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저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법무부 차원에서 법적으로 설명하는 거는 저는 다 납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징 부분은 이게 국가적 법익이냐 개인적 법익이냐를 혼동해서 지금 오해를 만들고 계신 건데 네. 몰수 추징, 그러니까 뇌물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추징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문제되는 건 배임죄가 섞여 있거든요. 네. 그 배임죄로 인정된 부분은 이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받아가는 것이 원래 법 원칙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 뒤섞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항소에 대해서는 사실 검사들이 단독관청이기 때문에 상부 지시 상관없이 항소장 넣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은 뭐 검사들 뭐 기회주의다, 기백 없다. 저는 다 정말 욕을 얻어먹어도 저는 싸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매우 이례적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방향인 것도 맞고 이례적인 것도 맞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 사건부터 적용시키는 게 맞겠느냐. 전 여기에 대한 저는 국민적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안
사안부터 오히려 뭐 상대방이 걸려 있는 사건부터 그런 원칙, 항소 자제, 기계적 항소의 자제 원칙을 지켰더라면은 이런 논란이 전혀 없을 텐데 이 정무적으로 난리가 나고 온갖 지금 이 뉴스 지면이 도배가 되는 네.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한다면은 조금 그런 판단은 좀 아쉬움은 좀 있다. 네. 저는 이게 일부러 지금 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분란이 일으켜지고 있다고 더 생각해요. 이들이 누구죠? 이들이라고 하는 거는 검찰과 네.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정권을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예컨대 지금 본인들이 이 상황에서 마치 엄청나게 정의가 지금 희생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베이맥 같은 경우에도요. 네. 실질적으로 이 회계사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검찰이 얘기한 대로 그 정도의 액수의 이익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3월 정도에 의견서를 내면서 네. 그거는 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해서 자기가 그쪽으로 의견서를 그냥 써준 것, 그 답을 한 것뿐이고 실제 그 액수, 그러니까 평당 얼마가 정확했는지 얼마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 네. 그건 검사가 너무 올려치기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동조한 것뿐이다. 이런 의견서를 본인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현실적으로 검사나 이쪽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액수가 있었다.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범위가 사실 애매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필요했던 부분이 기소하는 있었고. 측에서는 좀 더 크게 얘기했을 수는 바로 있겠죠.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민사에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돈이 환수가 돼야 되니까 정말 그 액수가 맞다 그러면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된다. 산정해서 피해자들 예. 가져가라 이런 취지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유동규 같은 사람은 말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으면 이 정권의 움직임에 따라서 얼마나 지금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판사가 너가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서 해놓고는 왜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 달라지게 하느냐.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괘씸하게 생각했었던 네. 부분이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한동훈 전 장관의 주장 같은 경우는 사실 한동훈 전 장관은 검찰 출신이고 자신이 장관도 했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 이게 검사들이 뭐 자살의 날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자꾸 자극적으로 이 상황을 오도하고 왜곡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너무 정치적이어서 이 부분은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8년이 선고가 나왔어요. 김만배의 경우에. 그러면 왜 더 많이 구형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항소를 해서 8년을 더 이제 보려는 노력을 당연히 검찰은 하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이게 재판이 1심에서 끝났어 만약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또 이게 다른데 지금 여기 피고인들은 항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판은 2심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검찰도 자신들의 주장을 항소를 해서 다퉈봐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검사들은 어떻게 하냐면 1심에서 자기네들이 그 예를 들면 하나를 정해가지고 뭐 구형 얼마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판단으로. 예, 예. 그러니까 판사들이 야 이거 공소장 변경 좀 한번 해봐라라고 해도 대부분 잘 안 바꿔요. 자기네가 아주 잘못했다는 게 확인이 되지 않은 네. 이상. 예. 그렇기 때문에 2심으로 가도 자기네가 처음에 1심에서 해달라고 했던 구형보다 더 높여서 그러니까 구형하는 12년을 해달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1심하고 포기를 하면 적어도 최소한 그러니까 8년보다 더 낮게 2심이나 3심에서 나오지 그 이상은 못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찰 혹은 뭐 더 입장에서는 받으려면 예. 아니 무혐의 나온 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해충돌 방지법하고 뇌물은 다 무혐의가 나왔고 이것도 일반 특가법 배임이 아니고 일반 배임으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네. 무죄가 나와 그럼- 무죄. 그렇죠. 무죄. 그러면 검찰로서는 그 검사들은 자존심도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했는데 이거 무죄가 나왔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좀 다퉈봐야지라고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항소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예를 들면 항소를 안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게 누구예요? 불이익 누가 변경 이거?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의 예를 들면 재판장은 1심 재판부 잘못됐어. 얘들 더 형량 받아야 돼. 이거 말 안 돼. 이거 15년 받아야 돼. 미국 같으면요 이런 화이트 범죄는 100년, 200년 때립니다. 그러면 이거 말 안 된다. 이거 완전히 나라를 뒤집어 놓은 놈들이니까 가만 안 있겠다라고 해서 더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그거 불가능해져요. 그리고 야 이거 추징 잘못됐어. 니들 이거 얘 1,000억 물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했냐고. 그럼 그게 누구의 네, 이익이에요, 지금? 누구의 이익이에요? 아니 검찰이 이게 지금 여기 문제돼 있는 이 범죄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거죠. 얘들이 몇 년 살고 나면 재벌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사실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못 써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국민들은 들끓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은 들끓을 수 있다니까. 네. 국민들이 들끓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네. 얘기하는 거는 검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검찰이 검사가 처음부터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검찰에서는 항소해야 된다고 갔잖아요. 가서 대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분까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철수해라. 야, 하지 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사관이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야, 세상 더럽네, 진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을 우리가 언제 이거를, 이런 사건을, 이걸 언제 우리가 항소를 포기했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권력이야? 야, 더럽네. 이러면서 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그러니까 제가 그 의사결정 수사관이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말하는 바로 이게 권력이야? 아이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결정을 누가 했냐고요. 지금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정을 지금 그 결정을 장관이 지금 법무부 영향을 장관이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했다고 얘기하는 게 노만석 차장의 네. 얘기예요. 그 노만석 차장의 얘기가 맞는지 이 장관의 말이 맞는지 따져봐요. 그러면. 어쨌든 아니, 둘 근데 다. 네, 자. 본질적인 우리 신인규 얘기를 변호사님. 좀 더 하고 싶은 게 네. 지금 김종혁 최고께서 뭐 대장동 일당들이 나와서 재벌된다, 뭐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배임죄 설명을 했고 충분히 그 민사로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재벌 만들어줬다라는 건 너무 이거는 좀 논리적인 비약과 공격을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지금 이 대장동 관련된 사안이 네. 오래 끌어왔잖아요. 이게 수사팀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나뉘거든요. 1차 수사팀은 지금 이제 유죄로 다 나온 부분들을 성과를 낸 겁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께서도 어제 성공한 수사와 성공한 기소, 성공한 재판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 생긴 거는 김종혁 위원님께서 지금 문제 지적하시는 뇌물이나 이해충돌이나 이쪽 윗선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금 다 막힌 거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누가 수사를 했냐? 2차 수사팀. 정확하게 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들어와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라인들을 다 바꿉니다. 거기가 지금 유명한 강백신, 엄희준, 김영철 이 사람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1차 수사팀이 있고 2차 수사팀이 있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네. 어제도 사실은 만장일치로 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1차 수사팀의 부장검사는 나 동의한 적 없다라고 이견을 제시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요 정도면은 됐다라고 하고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적절한 수사, 그러니까 1차 수사팀에서 내용이 주장된 것들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적절하다는 거고 2차 수사팀에서 지금 뭐 배 가른다부터 지금 남욱 네. 변호사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저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신 보는 거예요.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검찰이 항소를 안 한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못 한 거라고 보세요? 저는 검찰 이거는 뭐 제가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검찰의 판단으로 봐야 되고 아까 검찰의 말씀드린 판단. 대로 네. 아니 위에서 막았다고 해도 중앙지검장이 그냥 내면 된다니까요. 그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사는 말단 검사도 단독 관청이에요. 그냥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냈거든요. 안 내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아 우리는 뭐 윗선에 알겠습니다. 안 받아 못했다라는 것은 본인들의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그럼 그 항소를 안 한 거는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사건부터 그러면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항소에 대한 기계적인 관행 네. 이런 것도 저는 물리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대장동에 대해서는 2차 수사에 대해서는 전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다선 치더라도 굳이 이 사건부터 그러면은 이 항소자재의 월칙을 도입할 필요는 있었느냐. 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점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이 달랐어요. 근데 1차 수사팀은 맞고 2차 수사팀은 틀리다는 근거는 뭡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가 예를 얘기를 하고 들면 있잖아요. 1차 수사팀은 이거 정권의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살살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2차 수사팀은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세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수사팀의 결과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남욱 변호사 계속 얘기하시는데 배째라라고 얘기하는데 남욱 변호사 미국에 도망가 있다 들어왔어요. 그때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 그때 시장이 원맨쇼 하고 있다나 무슨 뭐 헐리우드 액션 하고 있다나 이러면서 이재명 그때 그 공격을 하면서 들어와서 지가 불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정말 많이 틀려요. 달라졌어요, 그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미국에 있다가 남욱 변호사가 JTBC 들어오면서 JTBC가 네. 처음 인터뷰를 예, 예, 했었었고요. 예,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은 그 당시 이제 시장 지사 그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 씨알도 안 먹힌다. 그 말을 원래 했었었고요. 제가 남욱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 있을 때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를 각각 따로따로 1시간 반씩 제가 그 당시에 접견을 갔어요. 직접. 그 당시에 제가 남욱 변호사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었고 김만배 씨한테도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네. 제가 남욱하고는 원래 친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 남욱이 저한테 누나 이가 밖에 나가서 나하고 한 얘기는 하지 누나- 말아주세요. 누나 네, 사이예요? 제가 누나예요. 아, 그래요? 저희 법인에 같이도 있었었고 그래요? 저는 원래 그 친구가 부산저축은행 할 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리고 박영수 특검하고도 제가 다 일을 다 했기 때문에 네네.
네네네. 이 내용을 정말 잘 알아요. 아. 거기에 지금 기소 안 돼 있고 지금 이번에 재판 안 받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 제가 다 알아요. 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남욱 변호사가 그 당시에 JTBC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왔었는데 처음 얘기할 때는 왜 달라졌니? 내가 분명히 처음에 그걸 물어봤고 넌 지금 현재 무슨 생각 갖고 있니? 검사의 그 수사 방향은 어떠니? 내가 정확히 물어봤었었고 네. 근데 너 말이 갑자기 왜 달라지고 있니? 네. 이것도 다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아까 말했던 정일건 검사 얘기 이제 그 당시에 저한테 사실 그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2022년도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 검사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근데 이런 강압적으로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그 네. 우리 아이들이 있고 그 부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 얘기를 저한테 하면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줬었어요. 협박비슷하게 거죠?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밖에 나와서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수사나 이런 방향들이 전부 다 너무 강압적이고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었었고. 네, 네. 그 다음에 김만배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만배 씨가 저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원래 개인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남욱보단 덜 친한 사이였는데 네. 김만배 씨도 자기에게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사들이 어떤 식으로 수사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줬단 네. 말이에요. 아니, 하나만 언제 제가 말하고 그렇게 싶은 범죄자들이 제가 말하고 싶은 잠깐만, 저는 하나 들으시는 게 하나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저는 왜 저한테 나를 왜 제대로 적절히 끼워넣지 않았니? 제가 화를 내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 알겠습니다. 나한테 네, 그거. 저는 네. 2차 수사팀에 대해서 네. 조작 수사 또 남욱 변호사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검사들의 것 같고요. 잘못된 수사 관행 같은 그렇죠. 거. 검찰권 네. 남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봉권 띠지부터 쿠팡 사건 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근데 아까 김정혁 최고위원께서 1차 수사팀만 잘하고 2차 수사팀 못했다는 얘기를 함부로 하냐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제 사견이 아니라 이번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니까 판사의 독립을 말씀하시는 그렇기 거는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아니,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그러면 얘기하니까. 지금 2차 수사팀은 판사가 우리 수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우리는 상급심에 가서 아, 따져봐야겠다 네.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팀이 바뀌면서 방향이 튄 사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검찰권 남용의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일반론으로 해서 이 사건을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면 위원님 왜 말씀이 맞지만 이거 상소를 일반론 안 하는 사건은 거죠?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항소를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요. 그래놓고 왜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 수도 있었고. 안미연이나 이문정 검사 네.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런 세 일을 분 했었었냐고요. 말씀을 보면 하여튼 김정욱 최고께서는 이거는 검찰이 외압을 받아서 항소를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사건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두 분은 아무리 그래도 검찰이 맘먹으면 얼마든지 항소할 수 법적으로는 있었는데 할수 있습니다. 전 아무리 그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안 한 거라고 네, 보시는 전 거고. 검찰이 안 한 거가 네. 90%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남욱의 진술을 하나만 정리를 하면 네. 남욱이 이제 그 미국에 있다가 JTBC와 인터뷰를 하면서 귀국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천화동인 1호 지분 절반을 가졌다는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또 1년 후에 법정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이재명 천화동인 1호 지분에 대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으로 알고 있다고 또 말을 그래요. 바꿨어요. 그러니까 바꿔요. 남욱의 말은 왔다 갔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첫 번째 말은 그게 아니었다가 중간에 네. 바뀌었는데 그 과정에 수사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는 있었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배째라라는 그 검사들이 나를 협박해서 배째라라고 했던 얘기는 그건 진실성이 인정이 되는 거고 믿을 수 있냐? 그 이전에 그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네. 그것들은 이 인정이 안 아니 된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선택적인 거에 대한 비판이시기 때문에 이 진실은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돈 부당 이득금 네, 같은 네, 거 부당 이득금. 이거는 간략하게 좀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법조인 분들은 이 형사에서 확실하게 잡아놓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민사로 넘어가서 민사가 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지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아까 잠깐 주신 것처럼 이건 아예 성격 자체가 다른 돈이기 때문에 민사로 받아야 되는 돈인 거고 형사에서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말씀도 있는 분이 아니, 계신 것 형사가 같고요. 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건드릴 네. 수도 있지요. 네.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개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배임죄도 섞여 있고 같은 돈의 성격인데 그 안에서 일부는 뇌물성이다 네. 이해충돌이다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주장은 이제 자기가 한쪽만 말을 하면 뭐 당연히 항소해서 더 뭐 뇌물을 더 인정받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말이 맞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마치 대장동 일당들이 뭐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벌고 뭐 갖다 나오면 재벌된다 이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네. 이게 민사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저 자료에 그 보도에 따르면 그 판사가 한 얘기가 나와요. 형사적으로 추징은 모든 이익을 박탈하는 거고 민사는 손해를 메워달라며 나의 피해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 수익에 대해 국가가 추징할 수 있다면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민사로 교정한다는 건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뭐 두 분은 법조인이시니까 제가 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제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인의 상식으로 본다면 저도 무슨 뭐 예를 들면 그 명예훼손 소송도 걸려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해봤어요. 그 명예훼손 소송이 형사에서 무혐의라고 끝나니까 바로 민사에서 무혐의라고 연동이 되죠. 끝내버리더라고요. 네. 아니 대부분의 경우가 형사라는 것은 강제로 수사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민사라는 것은 양쪽의 변호사들의 주장을 듣고서 하는 얘기인데 네. 수사권을 가지고서 다 캤던 곳에서 무혐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민사에서 그 무혐의와 상관없이 양쪽 변호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여기가 줘야겠네라고 판결을 내리는 게 그게 일상적이냐고요. 네. 제가 알기에는 그런 것은 거의 희귀한 사례 네. 몰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기억하는 유일한 건 아니지만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대로 배임죄, 그러니까 배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몰수 추징하면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국가가 피해자에게 가져가서 그다음에 뭐 성남시 이렇게 줄 수는 없어요. 아니야, 그렇게 안 줘요. 그건 아니죠. 네. 국가가 귀속되면 근데 자기네가 국가가 가져버려요, 가져가는 거지. 국가가. 네. 이거는 배임죄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물이라는 부분이 1심에서 깨졌지만 또 2심에 올라가서 좀 다퉈보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 그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뭐 올라가서 더 해볼 수 있겠다는 그거는 말이 맞을 수 맞아요. 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배임죄로 간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통해 가지고도 그 권리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뭐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들 재벌되는 이런 말은 틀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하나만 제가 정확히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정일건 검사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있었었는데 정일건 검사가 그 이프로스에다가 이제 본인이 그런 발언한 적이 없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올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저는 남욱에게 여러분이 잘 들어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게 남욱이 듣는 사람의 입장, 남욱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힘든 상황에서 남욱 변호사 관련된 이제 발언인 거죠. 네. 남욱 변호사가 듣는 입장 또 혹은 정일건 검사가 수사검사로서 말하는 입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정일건 검사가 인정한 부분이니까 뉴시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거요. 저는 남욱에게 검사의 조사 과정을 병을 고치는 의사의 치료 과정에 비유하면서 꼭 필요한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꼭 필요한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취지라고 자기가 설명한 거는 그 이전에 다른 말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이렇게 해석해달라는 게 취지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쨌든 꼭 필요한 환부를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을 자기가 했다는 게 이제 하나가 드러나고. 그 말이 이제 뭐 배가 르고 뭐 예, 자기 그건 이제 꺼냈다 남욱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이 얘기죠. 있었다 예, 이런 예, 얘기죠. 그러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 등을 알려주면 의사는 정확히 진단해 환부에 국한한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것도 역시 취지로 설명한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은 취지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에 A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거를 A 다시로 해석하라고 이제 본인은 말했다는 것인데 실제 남욱이 그거를 뭐 배를 가른다 했다 이렇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걸 네.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말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인정이 인정하는 되는 되고 것 있죠. 같아요. 바로 네. 그거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배임액에 그러니까 믿지 대해서 못하겠다고 말하니까 제가 좀 네. 김종혁 최고에게 말하는 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배임액에 네.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네. 이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는 그 배임액이 7,800억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고 실제로 지금 1심 재판부는 그걸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다고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이제 그리고서 추징금은 428억 원만 지금 잡아둔 상황이고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2심에 지금은 김만배 재산에 2천억을 묶어놨다고 하는데 압류했다고 하는데 이 2천억이 지금 400억만 남고 풀리는 건지 풀리면 본인이 그 돈을 딴 데다 처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 네, 어디다가 네. 뭐 돌려놓을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1심 이렇게 넘어가고 네, 나면 1심에서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면 추징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없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는 형사만 생각했을 때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민사는 가능성이 별개니까. 있으니까 여기다가 민사를 가질 병행을 지금 하고 있고 그 지금 얘기한 2천억을 묶어놨다는 거는 형사 사건에서의 몰수 그 보전 추징을 위한 그렇죠, 금액을 그렇죠. 묶어놨다는 건데 네. 그 금액을 민사에서 묶으면서 소송을 할 수 있다니까. 민사에서도 그걸 네, 같이 가압류를 요청해요. 가압류를 요청해요. 처분 못한 대로 2천억을. 다 할 수 있다고요. 형사에서 428억이 확정됐는데 네, 그래도 그것보다 할수 더 있다고요. 많은 더 돈을 많이 할수 묶어놓고 있다고요. 진행을 그 한다는 재산은 다 거예요. 가압류를 할 수 네, 있으니까. 뭐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천억만이 아니라 더 많이. 가압류된 상태예요. 아니 지금 현재는 민사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얘기하는 건 몰수 추징과 같은 형사에서는 2천억을 묶어놨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묶어놓을 수 있다고요. 민사에서 만약에 안 했다면 네. 했다면은 뭐 그거 했을 상관이 가능성이 없고. 높죠. 왜냐면 민사소송이 들어갔다 그러면 변호사들이 기본이 보전 처분을 같이 넣으면서 그렇죠. 하기 같이 때문에 넣어야 되죠. 지금 했을 돼 있나 한번 가능성이 확인해 높은 보세요. 돼 있나.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면 됩니다. 형사 네. 소송에서도 항소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포기를 하는 마당에 민사에서는 그 액수를 보전해서 국가에게 피해를 보정할 수 있다.
있다. 아니 그러면 성남시장이 국가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국가가 아니에요. 분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성남시장에서 해놨겠죠. 성남시가 가져가는 돈이나 국가가 추징해서 가져가는 돈이나 결국은 범죄 수익금은 아니 다르다니까요. 다르죠. 피해자에게 돌아가느냐. 고객 피해자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피해자가 실제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느냐 하는 그렇죠. 문제 네, 하나하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또 하나 지금 현재 형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내줘야 돼 하면서 벌금처럼 돈을 뺏어가는 네네.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국가에서 돈을 다 뺏어가 버리면 실제 피해자가 가져갈 돈이 사실은 없어져요. 근데 네. 여기에선 지금 그 액수 자체를 국가가 그러니까 판사가 확정을 못 하겠다고 네. 일단은 내버려 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심 끝났다고 해서 김만배가 2천억 다 가져간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수 처분할 수가 없어요. 없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가져가는 돈은 결국은 성남시가 가져가든 도계공이 가져가든 아니면 국가가 추징을 하든 간에 그 말이 근데 틀렸다고. 정확하게 국가가 가져가든 그러면 안 된다고. 행동하시면 안 되는 그러니까 게 국가가 피해자를 추징을 하잖아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추징하는 거는 벌금처럼 이제 뺏어가는 네, 거지 네, 그게 네.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니까. 피해자가 아니지만 네.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이 범죄를 통해서 부당한 수익을 얻은 것을 본인들이 가져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국고로 환수가 되든가 아니면은 그 성남시로 가든가 도계공으로 가든가 네, 그렇게 그래서 가라고요. 어떤 공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정의가 구현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1,000만 원씩 그러면 번다 이 지금 말이 안 얘기하시는 게 맞는다는 거죠. 네. 아니 추징은 안 해도 추징을 하면 어때요? 추징을 해도 어차피 그거는 결국은 범죄인들이 그 수익을 자기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결국은 공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저 요건 제가 근데 설명 꼭 아까 드린 민간- 건데 설명 제가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다시 들어봐. 예. 이해를 뇌물죄는 못하시니까. 국가적 법이기 때문에 몰수 추징을 해서 국가가 가져갑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났잖아요. 네. 배임죄는 우리 현법 교과서를 그냥 피해자가 보세요. 따로 있어서. 개인적 법이게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그럼 배임죄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 피해자가 누구냐? 네. 성남도시개발공사죠. 그러니까 공사가 가져갈 돈을 김만배 일당들이 가져갔다 해서 지금 처벌받는 이건 거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논리고 일반 아니, 국민들이 법률가의 보기엔 논리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만배에게 이게 귀속될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네네네. 추진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가나 그거랑 똑같다. 똑같다 안 하면 안 똑같다는 돼요. 거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갖다 보시면 안 보겠습니다. 돼요. 마지막 설명을 걱정 드린 거.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 걱정은 그거예요. 이제 배임액이 만약에 좀 정리가 됐었다면 그러면 요걸 토대로 성남시에서 민사 소송을 할 때 훨씬 편하죠. 수월하겠죠. 그렇죠. 액수가 정확히 있으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데 모른다지. 이렇게 지금 배임액을 모르겠다고 하면 민사에서 이걸 다 다시 그러면 집계하고 따지는 그 절차가 아니 있어야 근데 되기 그거는 때문에. 누가 그럼 잘못한 거냐면 검찰이 배임액도 확정을 못하면은 배임죄의 핵심 구성 요건도 지금 입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검찰이 해야죠. 지금 아니 그러니까 항소를 하는 건 하는 근데 거지만 항소에서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나오고 또 똑같이 나와버리면 오히려 안 좋아요. 못한다면은 이건 애초에 그럼 기소가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김정일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아 무조건 항소해 끝까지 항소해 그 논리대로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들에게 지금 수사권을 들이댄다 그거 괴로워서 어떻게 삽니까? 아니, 그러면 제2, 제3의 이재명 더 만드는 건데 아니, 오히려 대장동의 면제가 범인들에 돼요. 대해서 기소한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잘못됐다는 아니겠죠. 것이 얘기를 네. 섞어버려서 판사가 그러잖아요. 배임액을 지금 확정을 못하겠다라고 하니 네. 근데 그 부분은 그거는 기소가 매우 부실했다고 보는 것이죠. 검찰이 뭐 한 7천억 원 이상 정도를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근데 그걸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개선을 못해서 확정이 법원에서 안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근데- 뇌물에서 네. 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는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7년이 지나갔으니 그걸 따져 물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피해 액수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액수 산정을 안 한 거예요. 네. 그것도 분명히 논쟁이 될 수 예, 있잖아요. 논쟁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서 검찰이 잘못됐다고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1심에서 그냥 포기해가지고 그 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이제 남겨져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2심, 3심까지 가가지고 그 액수는 아예 다툼 여지 없이 전부 다 못 가져간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민사에서 환수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면제가 돼버리니까. 아니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2심, 3심에서 그러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판단에 네. 그 판단의 그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둘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심에 자수를 가긴 하면 뭐 가잖아요, 어쨌든. 네. 2심 무조건 해요 지금 네. 현재 피고인들이 가니까. 항소하니까. 그래서 이제 피고인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게 갈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소를 포기했으면 그 항소 포기한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자기네들이 좀 더 유리하게 주장할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사들이 전략을 잘못 세운 거다. 네. 자, 그리고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뭐 난리가 났죠. 네, 이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박재혁 수원지검장 등 전국의 지검장들 그리고 고검차장 18명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의 노만석 총장 대행을 향해서 항소 포기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네. 공개적으로 해명을 해라. 그리고 평검사들은 노만석 대행에게 거취를 표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은
지금 뭐 연간가 아마 쓴 것 같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루 이틀 합니다. 사이에 뭐 하겠다 뭐. 그리고 뭐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는 건 옷 벗는다는 얘기냐 아니냐 이런 해석을 좀 하던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만둔다고 봐야 돼요? 그럴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그러세요. 그분이 그만두지 않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 네, 안 네. 되는 거죠. 본인이 검찰총장 직무 대행이라고 한다면 네. 차라리 모든 걸 자기가 책임을 지든지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명확하게 해주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 보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다 까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는 책임 없어. 난 잘하려 그랬는데 미안해. 야 검사 니네들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정성호가 잘못한 거니. 얘네가 시켰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 책임 없다고. 그게 뭡니까? 근데 지금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 자업자득으로 사실 이제 양진영 모두가 이제 검찰은 다 없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의 네. 국민의 역통합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도 참 눈여겨볼 일이고 저는 사실 노만석 대행도 욕을 먹어도 싸지만 전 네. 정진우 검사장이 훨씬 더 더 전 비난 나빠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나쁜 봅니다. 사람이야, 왜냐하면 정진우. 네. 본인이 네. 사표를 쓸 거면은 최소한 논리 일관성을 갖추려면 항소장은 내고 사표를 해야죠. 항의의 그렇죠. 의미를. 바로 그거죠. 권한도 있는 사람이 정결권도 갖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단 검사도 할 수 있는 일을 검사장이 그것도 못합니까? 그러면서 옷을 벗고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노만석 대행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리고 네. 지금도 검찰을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윤석열 때 즉시항고 포기 때는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내고 있다가 인제 와가지고는 득달같이 모든 검사들이 다 들이댄다? 이건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니까 검찰이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정말 이 판결에 대한 항소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런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검찰과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이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제도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나는 너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니네가 너무 싫다. 이거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고 네. 검사들은 있습니다. 민주당을 싫어해요? 싫어하죠. 다? 아니 다는 아니겠죠. 거의 다. 거의 다? 근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좀 법조에서 싫어해요. 다 민주당을 별로 안 왜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체제가 편하죠. 아 그래요? 왜냐면 같은 식구니까 편하죠. 민주당 같은 같은 식구예요. 이해관계를 자꾸 국민의힘이랑 지정하니까. 왜 검찰이 같은 식구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검찰 출신들이 많이 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니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민주당에는 안 가 있습니다. 아니 가 있는데 네. 검찰에서 각상 가 있잖아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검찰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네. 국민의힘과 가까운 거는 뭐 예시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아니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끝나자마자 어느 당의 비대위원장 갔습니까? 민주당 비대위원장 갔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유착 관계를 국민들도 알고 다 윤석열 아는 검사를 거죠. 평검사에서 그렇게 초고속 승진을 시켜갖고 검찰총장까지 시켜준 정권은 어딥니까? 바로 문재인 그분이, 정권이죠. 바로 그분이 의사결정을 잘못했고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 비판 받아야죠. 나 맨날 말하잖아.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 잘못했다. 저번에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래놓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검사와의 검사가 유착 검사를 얘기하다가. 아니야.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을 그건 그렇게 잘못된 하세요? 말이고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맞는 경우들이 많고 사고방식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기득권들의 이해관계. 아니 그러면 제 말씀을 반박하시려면 검사들이 똑같은 기준으로 즉시항고 포기했을 때 심우정 체제에서도 그러면 한 명은 찍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저는 예를 그때 아무도 들면- 안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는 득달같이 전체가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편향성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는 지규현 판사가 구속 취소한 거에 대해서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을 세게 했어요. 네네네.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할 권한이 있다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셔도 제가 그건 돼요. 잘못됐고 검사들이 없다고요, 오늘 검사들이. 이것도 이상해. 네,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자격이 이해돼요. 있으시고 네. 검사 출신들이 아이고,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정치권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네, 당연히 요거가 이제 이 대통령이랑 이거 분명히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탄핵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탄핵이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지금 검찰의 조작 기소라는 것이 사실상 드러났다.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수사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걸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하겠다. 검찰을 상대로 하는 예. 네 국정조사나 청문회 특검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수사랑 판결은 잘 됐다고 정성호 장관이 얘기는 하셨죠. 그 얘기는 원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원론적인 그 얘기고. 검사들이 구형한 것보다 세게 나온 것들이 있으니 그거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 수사 관행이나 이 판결과 관련돼서 항소하는 그 관행에 비춰 보면 네. 그건 잘한 수사다, 잘한 재판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지. 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뭐 원론적으로. 원론적인 얘기 정도로 네, 우리가 네. 이해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로 40분이 지나버렸네요. 근데 더 해야 돼요, 사실은 이 사람. 네, 워낙 이제 중요한 워낙 중요한 법조인은 이슈가 아니지만. 네. 자, 그리고 송미령 장관의
또 증언이 굉장히 또 충격을 주고 있네요. 네, 이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송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에 다시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이러이러 했다는 당시 상황.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처음부터 네. 그 국회 출석했을 때부터 본인이 손들고 먼저 이야기한 사람이잖아요. 당시 어땠는지에 대해서. 근데 어제는 또 이제 그 윤석열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이야기 했는지를 전달했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게 경고성 비상계엄이다.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해보면 별거 아니다. 네, 플러스 무슨 얘기를 또 했냐면 이제 마실 거 갖고 와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거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했고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에게 당분간 본인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는 이야기도 했다. 당분간 본인이 갈 일정을 대신 가라는 거는 뭐 어떤 의미예요? 본인은 이 계엄 책임자라? 그런 정부 행사에는 한 총리가 좀 가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부처에 아니, 뭐 지시도 네. 하고 했다는 걸 보니까 나는 여기에 있고 이제 뭐 나 대신 이렇게 뭐 필요한 일들은 해라라고 그때 한 것 같아요. 기억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국무위원들 중에 일부가 반대하는 의견을 좀 냈었다 그랬더니 윤석열 씨가 장관의 책임과 대통령의 책임은 다르다. 내가 다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 했다고 그때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장관의 책임이 뭐고 대통령의 책임이 뭔데 그럼 당신은 무슨 책임을 지금 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탄핵 심판부터 지금까지 자기가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네. 자, 하여튼 이런 어처구니없는 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짜증이 많이 나시겠어요,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네. 그래도 지금 약 올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짜증 나실 것 같아. 짜증 안 나겠어요? 네, 짜증 나시죠? 네. 왜 여기다 짜증내지 마세요. 짜증 나죠? 네, 그거 이제 팩트 체크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갈까요, 그러면? 네네. 그 내란 특검팀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우리가 어제 이 얘기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적죄로 넣었을까? 외환죄를 어떻게 넣었을까? 이제 궁금했었는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가 결정적 근거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영의 메모엔 아주 놀라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북한의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타겟팅할 곳들도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의 핵시설, 평양, 그다음에 삼지연, 김정은 휴양소,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이런 곳들을 구체적으로 북한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데들 네, 거기를 좀 그런 곳들을 타격하자. 타격하자라고 적어놨고요. 그래야 반드시 보복이 올 테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밑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고 적어놨다고. 계속 남북이 서로 드론 보내면서 분쟁이 긴장관계를, 예. 일상화되는 거. 유지시켜야 네, 되는 그래야 한다고 계획했던 걸로 보입니다. 네. 요런 내용들이 메모에 있어서 요걸 이제 근거로 이적죄로 네, 이렇게 기소를 한다는 거죠. 이적죄까지는 진짜 안 가기를 내심 바랬거든요. 설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설마 대통령 그래도 뭐 어떻게 뽑혔든 아니면 뭐 어떤 좀 뭐 개인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든 그래도 이거는 진짜 가면 안 될 길이잖아요. 북한을 자극해서 뭔가 뭐 서로 타격이 오고 가는 일을 만들고 그걸 비상계엄의 근거로 쓴다는 게 야, 너무 끔찍한 말이 이 말입니다. 북한이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을 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예? 정말 이러면서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밥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역사에도 너무 나쁜 보면 우리가 인간이지, 뭐 진짜. 왕조 시대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외세의 그런 분쟁들 이용하기도 하고 네. EJ도 하고 하지 아주 않습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심각한 게 오히려 분쟁을 유발해 가지고 그걸 기화로 본인의 영구 집권을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뭐 우리가 뭐 총으로 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더 충격적인 일이죠 사실은 이 외환과 관련된. 아니 그래서 부분들은. 방주 얘기잖아요. 노아의 방주. 거기에 타겠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는 다 밑에서 깔려 죽으라는 거 아니야 지금? 진짜.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 말 들으면 화 안 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주장하는 게 그 저쪽에 그 반박이라는 게 뭐 풍선을 띄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로 갔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쪽에서도 풍선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 우리 쪽에서 풍선 예를 들면 뭐 자유 그쪽에 이제 저 주민들을 위해서 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한테 드론을 보내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풍선으로 그 오물을 풍선을 투척해서 우리가 드론으로 거기를 공격하려다는 거는 뭐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네. 그다음에 전쟁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서 계엄을 정당화시키겠다라면 그건 정말 역적이죠. 아니 네. 그리고 전쟁 나면은 누가 뭐, 죽습니까? 얘기-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네, 민간인들이 우리 다 군인들, 살상되는 거 우리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끔찍한 발상이죠. 이 현역 군인이었던 그 사령관 여인영 사령관 핸드폰에서 이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해서 여기 명단이 쫙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이재명, 조국, 한동훈,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쭉 나오는데 네. 보면 그 동안에 이제 국정원 1차장이 이 폭로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사실 없다. 아무도 체포를 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여인영의 핸드폰에서까지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뭐 그동안에 뭐 워낙 앞뒤 안 맞는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거짓말이라는 것들이 확인되는 거여서 네. 뭐 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뭐 여기서 충격은 최재형이에요. 여기 지금 그 핸드폰에서 나온 사람의 이름 중에 최재형 목사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듀얼백. 예, 네. 사실 최재형 목사 때문에 자기네들이 창피당해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군지를 너무 특정이 되잖아요. 이게 여인형의 수첩에서 이 이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 정권이 누구를 죽이고 싶어서 이 사적인 원한 감정을 가지고 이 행동한 게 뻔하다는 게 맞아요. 드러나지 그 않습니까? 나라에 뭐 그러니까 본인들이 네. 판단할 때 나라에 해대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한테 기분 네. 나쁜 사람들. 나를 골탕 먹인 사람, 경로를 유발한 이런 사람들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네.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세상에 최재형 이름을 집어넣는다니까요. 이적죄는 이거 최하가 10년 이상의 이게 무기징역까지가 될 무기죠? 겁니다. 예. 일반 이적죄는 또 네. 외환 이적 좀 틀려서 이건 일반 이적죄. 근데 뭐 일반 이 사람한테 계속해서 형을 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왜냐면 이제 지금 나온 것만 해도 뭐 한참 되잖아요, 그죠? 한참이 아니라 못 나와. 아까 말한 100년, 200년은 뭐예요? 나오죠. 그냥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범죄 혐의는 다 밝혀내야 되니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일반 이적죄로 기소했다는 거, 그 네. 충격적인 메모가 나왔다는 소식 예.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네. 내란 재판부인 직위원 재판부에서 내년 1월 초에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생각이 있다. 1월 초에 기회를 더 넣어서라도 네. 일단 종결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뭐 피고인의 변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직위원 같은 사람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럴 것 고맙죠. 같아. 그러니까 뭐, 직위원 판사가 네. 그 변호인들이 뽑은 친절 판사로 일위였어요. 들어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 1위였어요. 네, 우수법관으로도 우수법관이 뽑혔고요. 된 이유가 그다음에 피고인에게 무죄 제일 잘 주는 변호사들이 참 좋아하는. 아, 그래요? 네, 너무 편한. 그 직위원 배당됐다 하면 변호사들이 엄청 네. 좋아하셨겠구나.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용현 재판도 그렇고 이 윤석열 씨 재판도 그렇고요. 네. 변호사들이 어떻게 판사한테 아우 판사님 특검한테 너무 잘해주십니다. 아우 속상합니다. 이런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하며 거기 앉아 있는 방청객들이 우리 판사님 너무 귀여우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란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받아들이시면서도 괜찮다 그러고 문영입의 재판관 그런 얘기 못하게 좀 혼 좀 내주세요. 갑자기 그 얘기 들으니 내가 당황스럽군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아니 그리고 변호사들이 오히려 화를 좀 내고 통 짜증 내고 혼나는 느낌. 그리고 직위원 판사가 내가 미안하다고 100% 내 잘못입니다.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런 저자세 판사님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정말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들이 굉장히 신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게 지금 문제되는 게 그 배당 과정도 지금 좀 따져봐야 될 텐데 네. 그 적시처리 사건으로 규정이 돼서 이제 빨간 도장 찍혀가지고 이제 배당을 여기 직위원한테 몰아줬다 지금 이 얘기인데 네. 그 예규도 보면은 빨리 처리하라고 한 건데 빨리 처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뒤가 다 적시처리. 꼬여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시처리 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적시처리로 배당을 한 이 모순.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장은 재판 진행 태도도 지금 다 문제지만 뭐 네. 경위
어미님들한테 밥 한번 쏴야 되겠다고 그런 말 하니까 귀엽다 소리 듣죠. 귀여운 멘트만 날리고 아니, 있으니까. 게다가 김영현 재판 법정에서 지금 김영현 씨 재판은 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을 내란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 사건으로 분류하고 또 배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한두 개가 전체적으로 아닙니다, 지기현에게 몰기 위한 모종의 뭔가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기현 처음 배당은 이게 무작위 배당인데 아니면 그거 처음부터도 아니면 적시 처리 처음부터가. 처음을 적시 처리 중요 사건을 김용현? 지정해 놓고 아니 윤석열에 대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처음에 김용현을 랜덤 배정으로 해서 그건 랜덤 배정이 지기현이 맞고.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기현에게 지기현이니까 이제 우리 쪽 사람이네라는 다 일로 몰자. 위해서는 열로 몰자 해서 몰기 위해서 그 적시 처리 규정을 이용해가지고 빨간 도장 찍어서 네네네. 지기현한테 이제 몰빵 배당을 했다는 건데 적시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진관 재판장이 불구속 재판을 지금 더 빨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그러니까 보건 식품 전문이신데 아니 근데 더 웃긴 거는 이 상황에서 중앙지방 법원장이나 네.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그러면 반대로 이 원팀이라서 그럼 아무 문제의식이 없나? 이런 의심까지 지금 드는 겁니다. 혹시 판사들도 검사와 비슷하게 민주당 싫어해요. 싫어해요? 네, 엄청 싫어요. 그건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맨날 들어요. 네. 아 판사들도 그럼요. 상당수가 변호사들도 싫어해요. 변호사들도요? 네. 그럼 누가 좋아하는 거죠 도대체? 법조인들은 싫어해요 다. 법조인들은 다 대체로 근데 싫어해요? 대부분 싫어하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또 그래도 정의적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네. 또 좋아했다가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아, 저 같은 그래요? 사람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종묘 개발 요 간단하게만 좀 전해주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 종묘가 네. 그 공중에 뚝 떴습니다. 지금 이슈가 됐는데요. 이제 서울시에서 종묘의 이제 고도 제한을 좀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앞에가 지금 너무 세운 상가도 그렇고 완전 거의 죽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요거에 대해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또 이제 이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네. 서울 개발과 관련된 이슈가 하나 좀 논란이 있었고요. 뭐 이건 뭐 소식 전해드린 거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탱글 쭈꾸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냥 쭈꾸미 말고 탱글 쭈꾸미. 예, 요게 이제 맛있겠다. 대한민국 유일의 탱글탱글해요. 탱글하니까 탱글 쭈꾸미겠죠. 원물 따로 양념 따로 포장 제품인데 왜냐하면 이게 원물이랑 양념 같이 가면 그 양념에 이른바 삼투압 예, 서서히 그 탱글했던 쭈꾸미가 좀 줄어듭니다. 그러네. 예, 물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원물 따로 양념 따로 포장하는 제품이 있고요. 뭐 맵찔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 그런 얘기가 좀 많네요. 일반 식당에서 뭐 이 쭈꾸미 가격이 싸진 않잖아요. 비싸죠. 예, 근데 요건 얼마냐? 200g을 1인분으로 쳤을 때 3,800원 꼴입니다. 예, 싸고 맛있고 너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탱글 쭈꾸미. 오늘 뭐 실물을 보여드리진 않는군요. 오고 드시는 있습니다. 거예요? 오고 있습니까? 네, 네. 회사의 가장 큰 문제가 엘리베이터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정말 최악의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네. 갖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 팩당 600g 일단 설명해드리고 맛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600g의 넉넉한 대용량인데 3팩 그러니까 9인분쯤 되는 게 34,900원. 5팩은 58,900원. 네, 저희가 장르만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3팩 이상 구매하신 분들은 배송 메시지에 장르만 여의도라고 남겨주시면 100% 천연 대나무로 만든 고급 행주 세트. 대나무로 만든 거군요, 이게. 대나무로 행주를 만드는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나? 하여튼 요거를 증정해드린다고 하니까 저희 영상 더보기 링크 혹은 전화 주문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행주가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뜯어볼까? 뭔가 비단처럼 생겼어. 그러게요. 요거 어떻게 우리 하나 가져가시겠습니까? 좋아요. 네. 그리고 지금 댓글에 종묘를 그냥 넘어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여러분 저희가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의견이 다른 분들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네, 서울시 입장 혹은 또 네, 문화재 청의 쪽 입장. 네. 이게 약간 보기보단 좀 까슬까슬합니다. 한번 그러네요. 만져보시면. 네. 근데 이래야지 설거지가 되죠. 그렇죠. 거품 그리고- 잘 나죠. 그리고 좀 닦을 수 있고. 네. 아니. 이걸 성희롱 발언 아니야? 뭐가 성희롱이야 이게. 그게 뭐야. 여기서 갑자기 목욕탕이 왜 나와요? 때타올에 성희롱이야. 저 음란마귀가 씌우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웃자고 한 말이에요. 또 네. 심각하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자, 급하게 지금 탱글 쭈꾸미가 왔는데 얼른 먹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예. 진짜 탱글탱글하네. 이거 PD가 하는 요리예요? 직접 합니다.
이렇게 탱글해. 오 어디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리세요. 탱글탱글합니다. 맛있다. 아 맛있어. 와,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맵기가 아주 맛있게 맵고. 와,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한 거지? 단짝이야, 단짝. 우리 제작진 이 정도 능력은 없거든요. 떡도 들어있네요. 네. 진짜 맛있네. 야. 사세요 이거는. 사세요. 사시라고. 아니 갓 잡아온 쭈꾸미 같아요. 너무 신선하게 탱글하네. 괜찮네. 이걸 씹을 때 식감이 정말 좋아요. 네, 사세요. 이건 사시라고 자신 있게 말. 이게 지금 한 접시가 한 팩인가요? 아, 양이 양이 많네. 많네. 와 근데 진짜 애들이 살이 엄청 탱글하고. 여기다 당면을 조금 넣으면 진짜 맛있겠다. 소면 넣어도 맛있고. 아 됐어. 오늘 됐습니다. 하나씩 사시고. 김정 선생님 말 한마디도 안 해요. 네. 지금 저희 2팩을 5개로 나눈 겁니다. 근데 다 못 담았다고요 지금? 조금 더 있는 쭈꾸미는 거예요. 많이 익히잖아요. 그럼 딱딱해져요. 맞아요. 예. 살짝 데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나 속으로 이거 어떻게 했지? 그쵸, 너무 약간 신기하죠. 살짝 데친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술이 있나 봐. 진짜 맛있어. 사시라고. 진짜 맛있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사세요. 네, 다른 거 뭐 필요 없어. 제가 봤을 오늘은. 때는 이거를 네. 6팩을 사서 10,000원어치는 자기네 식구들이 먹고 10,000원어치는 옆집이나 뭐 누구 줘야 돼요. 네, 전파해야 돼요. 네, 요거는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다 드셨어 벌써 이만한 거. 자, 그러면 세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 경제설전 갔다가요. 잠시 후에 조상호 정책보좌관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